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리물리 벡터 해석 6장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 강의는 6-7절에 그레이디언트를 포함하는 다른 표현들, 그리고 6-8절에 선적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레이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3차원 미분 연산자인데, 그레이디언트는 이제 I 햇의 직각좌표계에서는 이제 ddx 플러스 j 햇의 ddy, 그다음에 플러스 k 햇의 ddg. 3차원의 미분 연산자고, 우리가 이건 이제 뭐 보통 벡터 연산자다, 벡터 오퍼레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벡터 오퍼레이터를 스칼라를 3차원 미분을 해주는 걸 우리가 이제 그레이디언트 파이. 그래서 스칼라를 미분을 벡터로 미분해 주니까 결과는 벡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파이는 뭐 여기처럼 I 햇의 ddx 플러스 j 햇의 ddy 플러스 k 햇의 ddg 뭐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그레이디언트를 이용해서 벡터를 미분을 할 때는 곧바로 미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칼라를 벡터로 그레이디언트를 미분해 주는 거는 직접 미분해 주는 건 가능한데, 벡터 그레이디언트를 벡터에 걸어줄 경우, 이 벡터를 직각좌표계에서는 뭐 x 성분, y 성분, z 성분에 연산할 경우에 우리가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산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이제 divergence. 그래서 우리가 벡터장이 있으면 그 벡터장에 대한 divergence는 한 점에서 벡터가 얼마나 퍼져 나오는가, 그걸 이제 어떤 뭔가 소스가 존재한다는 의미고, 혹은 이제 모여 들어가는지, 얼마나 퍼져 나오는지 혹은 모여 들어가는지를 나타내주는 양이 divergence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현으로는 gradient dot 벡터에서 우리가 gradient dot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divergenc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우리가 이제 divergence v. 그래서 이놈은 일종의 두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벡터도 ij k의 성분이 있고 그레이디언트도 ij k의 성분이 있으니까 그놈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켜주면 이 다이버전스 v라고 하는 거는 결국 스칼라량입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주면 다이버전스 v는 dvx dx 더하기 dvy dy 더하기 dvg dg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 결과가 스칼라가 되는 게 다이버전스다. 어떤 벡터장이 2차원 평면상에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 벡터는 x의 i hat 더하기 y의 j hat. 그래서 예를 들면 x가 1, y가 1인 이 지점에서는 45도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크기는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 그래서 크기가 뭐 루트 2. 그 다음에 2와 2라 x가 2, y가 2인 점에서는 똑같은 방향인데 크기는 더 커졌죠. 그래서 점점 방사선 모양으로 모든 점에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걸 우리가 벡터 필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놈은 이제 벡터 필드인데, 이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를 계산해주면, 다이버전스 v를 계산해주면, 여기는 이제 x 성분은 vx는 x, vy는 y, vz는 0이 되니까 되게 심플하네요. 이 경우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2가 된다. 그래서 플러스량을 가지면 요 놈이 바깥으로 나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단위 면적당 바깥으로 새어 나오는 양이 2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을 가지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이제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됩니다. 두 번째 그레이디언트를 이용해서 벡터를 미분해주는 방법이, 벡터를 미분해줘서 벡터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컬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장이 한 점 주변에서 얼마나 회전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이게 안 보이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으면 이 컬이라고 하는 게 회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컬, 그래서 그레이디언트에 곱하기를 해준 걸 우리가 컬이라고 읽고, 컬 V는 여기 이제 I 성분의 두 번째 로우는 뭐냐면 DDX, DDY, DDG. 그다음에 세 번째는 VX, VY, VG. 그래서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를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I 햇의 DBG 뭐 DY 빼기 DBY, DG 해서 따따따 이렇게 벡터 값을 이렇게 주는 걸 우리가 이제 컬이라고 합니다. 어떤 벡터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이 벡터는 X 성분은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Y 성분은 플러스 X. 그걸 우리가 이제 이게 좌표로 나타내자면 마이너스 Y 플러스 X인데, 만약에 우리가 X가 1, Y가 1인 지점에서 보면 X가 1, Y가 1인 지점에서는 성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X축으로는 왼쪽으로, Y축으로는 플러스 1만큼 올라간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그래서 모든 점에서 계산을 해주면 얘는 이제 그 화살표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회전하는 벡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놈의 컬을 계산해주면 얘는 0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해주면 이때 X 성분은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Y 성분은 X, Z 성분은 없으니까 컬 V를 해주면 그 결과가 얘는 이제 플러스 2K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한 방향, 크기는 2 이렇게 주어집니다. 반면에 이놈의 다이버전스를 계산해주면 그래서 이놈의 이제 이게 컬 V가 0이 아닌 어떤 값을 갖는다는 거는 회전을 하는구나, 이 벡터장이 회전을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놈의 다이버전스를 계산해주면 다이버전스는 바깥으로 방사선 모양으로 퍼져나가거나 아니면 들어오거나 그런 거를 나타내주는 그 어떤 물리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놈을 보면 다이버전스 V를 해주면 이 놈은 여러분들이 해보나 마나 이 놈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X 성분을 Y로 미분해주면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0이 되고, Y 성분을 이 X를 Y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것도 0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놈의 다이버전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필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모양의 벡터 필드는 퍼지거나 모이는 건 없고 회전만 하는구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벡터 필드는 순수한 회전만 있고 퍼지거나 모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팽창이나 수축은 하지 않는 그러한 필드구나, 벡터 필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용한 식은 뭐냐면 델 스퀘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 놈을 라플라시안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건 델 스퀘어는 우리가 그 두 개 그레이디언트에 스칼라 곱을 해줬는데, 이걸 이렇게 스칼라 곱을 해준 걸 어떻게 하냐면 빨간색의 그건 다이버전스, 빨간 그레이디언트 닷을 다이버전스라고 읽잖아요. 그 다음에 이 놈은 이제 그레이디언트, 그래서 이 놈을 읽을 때 divergence of gradient, 영어로는 divergence of gradient라고 하는데 델 스퀘어, 그래서 델 스퀘어는 우리가 라플라시안 이제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 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파이를 그레이디언트를 취하고 그놈을 다시 다이버전스를 취해주는 divergence of gradient를 나타내주는 게 라플라시안이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기 파이를 그레이디언트를 취해주면 그게 이제 그 어떠한 필드, 벡터 필드가 되는 거고, I 햇의 dd phi 플러스 j 햇의 d phi dy 더하기 k 햇의 d phi dg, 그 놈을 다시 이 그레이디언트로 스칼라 곱을 해주면 이 놈은 이제 파이를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2차 미분을 해줘서 더해줘라,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d제곱 phi dx 제곱 더하기 d제곱 phi dy 제곱 더하기 d제곱 phi dg 제곱, 그게 이제 라플라시안의 의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요거의 물리적인 기하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라플라시안 어떤 함수를 여러분들이 2차 미분을 해주면
어떠한 변이를 1차 미분해주면 그 변이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고, 그놈을 한 번 더 미분해서 2차 미분을 해주면 그놈은 뭐죠? 기울기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속도, 가속도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울기의 변화를 나타내 줄 때는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그게 어떤 곡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게 3차원에 대한 2차 미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요, 그 라플라시안 파이, 델 스퀘어 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파이의 현재점에 대해서 주변 평균과의 비교, 그래서 주변 평균에서 어떤 현재점을 뺀 거를 나타내 주는 거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점의 값, 어떤 현재 점의 값이 주변 평균 값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측정하는 연산자다. 벗어났다는 얘기는 벗어나게 되면 이게 0이 아니면 어떤 곡률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벗어난 정도의 부호가 값이 퍼져나갈지 아니면 모여들지 유출이 될지 유입이 될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그 어떤 함수의 2차 미분의 부호를 보고 그놈이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우리가 그거를 판단해 줄 수 있잖아요. 1차 함수에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의 3차원 버전이 라플라시안이다라는 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은 뭐냐면, 요놈은 파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2차원 평면상에 이렇게 그린 거예요. 요놈은 이제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요놈의 라플라시안을 계산을 해주면 얘를 2차 미분해줘요. 그러니까 d제곱 파이 dx제곱 해주면 여기가 2x, 이게 2x가 한 번 미분해준 거고, 한 번 더 미분해주면 4, 한 번 더 미분해주면 2. 그래서 요 놈을 미분해주면 2, y 성분을 미분해줘도 2, z는 없으니까 2 더하기 2는 4. 그래서 라플라시안 파이는 플러스 값을 갖고, 그 값이 뭐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U자 쉐입의 모양을 나타내 줍니다. 반면에 그래서 요 놈은 뭐냐면, 이 라플라시안 파이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중심이 주변보다 낮아가지고 어떤 값이 유입되는, 예를 들면 기울기를 나타내주면 그게 이제 2차 미분이 0보다 큰 경우가 돼서 모양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반면에 그놈을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파이가 마이너스 x제곱 빼기 y제곱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볼록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곡률이 생긴 거죠. 어쨌거나 다 곡률이 생기는데, 그놈을 계산해주면 요놈 이제 델 스퀘어 라플라시안 파이를 해주면 이놈은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될 테고, 요놈이 이제 네거티브 0이 아닌 값을 갖게 돼서 델 스퀘어 파이가 0이 아니면 어떤 곡률이 생겼구나, 어떤 곡률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 경우는 이제 중심이 주변보다 높은 값이 유출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시안 파이를 해서 양의 값을 가지면 중심 값이 유입되는, 이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기하학적인 모양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 파이가 네거티브 값을 가지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기하학적인 모양을 가져서 어떤 값이 주변으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 주는 걸 우리가 라플라시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물리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제 라플라시안 파이가 0이 되는 경우도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0이 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통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델 스퀘어 파이가 0이 되면 그걸 우리가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그 의미는 어떤 파이의 현재점이 주변 평균과 같다. 그래서 즉 내부에서 어떤 게 생기지도 않고 뭐 사라지지도 않고 유출이 하나도 없고 어떤 평형 상태를 갖는 게 라플라스 방정식이 만족해주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하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평평한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평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모양, 예를 들면 이렇게 말 안장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새들이라고 하는데, 말 안장 모양을 나타내주는
이 표면의 방정식을 나타내 주는 게 phi가 x제곱 빼기 y제곱 요 함수를 그려보면 이게 이제 셀들이 말 안장이 되는, 그래서 x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거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볼록한 모양을 갖는 함수가 바로 이겁니다. 요놈의 del 스퀘어 파이를 계산해주면 얘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2 빼기 2. 그래서 얘는 이제 플러스 x 방향으로는 아래로 볼록하구나 라는 정보를 주는 거고, y 방향으로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볼록하거나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거나 라는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해주면 0이 되고, 요 놈은 평형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형 상태. 기하학적으로 곡률이 있는데 이게 라플라스 방정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아니어야만 곡률이 생긴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혹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거, 이 라플라스 방정식이 0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곡률이 휘었는지, 이 기하학적으로 휘었는가, 이게 휘었나요? 휘었으면 0이 아니고 휘지 않았으면 평평하면 0인 의미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휘었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휘어진 정도의 평균이 0인가, 휘어진 정도의 평균이 어떤 데서는 플러스로 휘어져 있고 어떤 데서는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는데, 그 값이 0이면 우리가 라플라스 방정식은 0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휘었는가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휘어진 정도의 평균, 이놈은 이 말 한 장 새들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휘어짐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해할 때 잘 그거를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휘어진가를 묻는 게 아니고 휘어진 정도의 평균이 0인지 아닌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은 여러 다양한 물리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열전도의 경우에도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열의 생성이나 흡수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전기장 문제에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는 얘기는 전하가 없는 공간이다라는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뭐 유체가 흐를 때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을 하게 되면 압축이나 팽창이 없는 그냥 이상적인, 여기 ideal인데 여기 지금 영어 스펠링이 좀 잘못됐네요. 그냥 정상적인 흐름을 갖는 그런 유동도 우리가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을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몇 가지 이 그레이디언트를 이용한 유용한 그 아이덴티티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 개의 벡터의 트리플 크로스 프로덕트, 그래서 A 크로스 B 크로스 C는 백 마이너스 캡이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라플라스 델 연산자를 써서도 이 델 크로스 어떤 벡터 V를 계산해주면 요 놈을 활용해주면 얘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 그레이디언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놈은 벡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를 취해주고, 여기 그레이디언트가 이제 앞쪽에 붙고, 요 놈도 이제 요 두 놈, 그 다이버전스 V에 대한 그레이디언트 빼기 이 델 연산자를 또 미분을 해주는 거라서 이렇게 라플라시안이 하나 나오고, 그거에 대한 V.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벡터가 되도록 이렇게 나타내주는 이제 아이덴티티가 있고, 요 놈을 이제 좀 정리를 해주면 얘는 그레이디언트 다이버전스 V 마이너스 델 스퀘어 이것도 제가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의 트리플 프로덕트에서 컬하고 컬에 컬 V를 해주면
다이버전스에 대한 그레이디언트, 빼기 라플라시안에 대한 벡터 v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phi라고 하는 필드, 스칼라 필드하고 벡터 필드를 곱해서 다이버전스를 취해주면 사실은 요 놈은 이제 그 심볼릭하게 phi도 미분을 해주고 요 놈은 이제 phi를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v를 미분해주는 걸로 나눠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해주면 gradient phi는 요 놈을 미분을 해주라는 의미고 gradient v라고 하는 놈은 v를 미분해줘라 그런 우리가 기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gradient phi dot v 더하기 phi는 미분해주지 않으니까 바깥으로 나오고 phi 곱하기 divergence v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칼라 필드하고 벡터 필드의 divergence를 계산해주면 얘가 gradient phi dot v 더하기 phi의 divergence v 너무나 많은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gradient는 구자표에서의 벡터 미분은 구자표에서의 우리가 gradient는 ddr에 r-의 ddr 더하기 세타에서의 1 over r의 dd 세타 더하기 phi에서의 1 over r sin 세타의 dd phi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고 그놈에 대한 어떤 스칼라의 미분, divergence, curl 그 다음에 우리가 라플라시안 여러 가지 이게 그 표현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전자기학 1장 6강에 사실은 조금 그 유도 과정을 좀 설명을 했는데 유도를 좀 보고 싶으신 분은 이걸 보시면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냥 알려주겠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필요할 때 그냥 찾아보면 되겠다. 그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6-8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적분, 라인 인티그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어떤 물체가 힘 F를 받아가지고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때 어떤 물체가 이렇게 dr만큼의 변이가 생겼을 때 이때 힘이 한 일을 제가 dw라고 하면 이때 힘이 한 일은 dw는 f.dr 이렇게 쓴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직각좌표계에서의 우리가 이 변이라고 하는 거는 변이에 대한 미분 요소 d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i-의 뭐 ddx 더하기 j-의 dy 더하기 k-의 dg 이렇게 나타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힘이 한 일, 힘 F가 한 일을 A에서부터 B까지 이 물체를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동시켰을 때 힘이 한 일은 이제 요놈을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죠? A에서 B까지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어떤 힘 F는 직각좌표계에서 XY의 I 빼기 Y제곱의 J 이렇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림처럼 여기 원점에서 00이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x는 2, y가 1인 지점까지 4가지 경로를 보여주고 있네요. 4가지 경로를 따라서 힘이 한 일을 각각의 경로에 대해서 힘이 한 일을 계산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 경로는 1번 경로는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이트 라인이고 두 번째 경로는 이게 포물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물선 모양을 따라서는 어떻게 한 일이 얼마나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브로큰 라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y축을 따라서 1만큼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x축을 따라서 x방향으로 이렇게 2까지 이동하는 경로 그게 이제 세 번째 경로고 네 번째 경로는 뭐 잘 모르겠는데 위로 이렇게 볼록해 가지고 가는 경로인데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t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이용하면 이러한 경로가 나온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죠?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힘 2차원 평면상이니까 r이라고 하는 위치 벡터는 당연히 직각좌표계에서 i-의 x 더하기 j-의 y 이렇게 주어질 테고 그거에 대한 미분을 해주면 변이에 대한 미분은 dr은 i의 dx 더하기 j의 dy가 될 테고 f.dr을 해주면 이제 얘는
xy의 dx 빼기 y제곱의 dy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변수가 두 개죠. 근데 왜 라인 인티그럴을 할 때는 항상 전략은 뭐냐면 선적분은 항상 여러 개의 변수가 나오면 그놈을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주자.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줘야지 라인 인티그럴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의 변수로 이제 만드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각각의 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때 이 희미한 일은 원점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 지점을 이 그 다양한 경로를 따라서 희미한 일은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그 표준형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는데 그 각각의 경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스트레이트 라인이라고 하는 게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직선은 y는 2분의 1 x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패스 경로, 이 포물선은 뭐냐면 x가 2일 때 y도 2죠. 그러니까 이놈은 포물선은 어떻게 되냐면 y는 4분의 1 x제곱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친절한 선생님들은 그냥 경로에 대한 함수를 직접 줄 수도 있지만 불친절한 선생님들은 그거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이 경로는 직선의 경로는 y는 2분의 1 x라고 하는 방정식을 따를 테고 이 포물선 경로는 y는 4분의 1 x제곱이라고 하는 포물선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먼저 볼게요. 제가 이제 첫 번째 경로에 대해서 보면 이 첫 번째 경로는 y하고 x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y는 2분의 1 x니까 두 개의 변수를 하나로 만들자 전략. 우리가 선적분을 할 때는 두 개의 변수를 무조건 하나의 변수로 만들자. 그럼 y가 2분의 1 x니까 이놈을 미분해주면 dy는 2분의 1 dx가 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y 자리에는 2분의 1 x를 dy 자리에는 2분의 1 dx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x 곱하기 2분의 1 x의 dx 빼기 y제곱은 4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dy는 2분의 1 dx 모든 놈을 다 x에 대한 미분으로 바꿨죠. 하나의 변수로. 그러면 적분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x가 0에서부터 2까지만 적분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놈은 이제 x가 0에서부터 2까지 이 놈을 정리를 해서 0에서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 놈 괄호 안에 있는 거 정리해주면 얘는 이제 8분의 3 x제곱이 되고 이 놈을 이제 적분해주면 이제 1이 됩니다. 1. 그래서 이 경로를 따라서 요 첫 번째 경로를 따라서 이 희미한 일은 1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똑같은 방식을 취하면 돼요. y는 4분의 1 x제곱이니까 그놈을 미분해주면 dy는 2분의 1 x dx 그래서 y 자리에는 4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dy 자리에는 2분의 x dx 그거 넣어주면 돼요. 똑같죠? 그래서 똑같은 짓을 이제 반복하면 이때 요 포물선 경로를 따라서 이 희미한 일을 계산해주면 y 자리에는 2분의 1 x 4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dy 자리에는 2분의 1 x dx 그럼 다 x에 대한 미분으로 되니까 역시 요 경로의 이 정적분을 할 때는 x가 0에서부터 2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 값은 이렇게 된대요. 이건 뭐 너무 쉬운 거니까 요 놈이 이제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로를 따라서 희미한 일과 이 두 번째 경로를 따라서 희미한 일이 달라요. 그죠? 다르죠? 그래서 희미한 일은 요 놈이 조금 더 작네요. 희미한 일이 좀 적으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로, 이 브로큰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먼저 0,0에서 0,1로 쭉 갔다가 0,1에서 2,1로 가는 경로죠. 경로가 두 개로 나뉜 거예요. 그러면 0,0에서 요 첫 번째 경로는 뭐죠? 요 첫 번째 경로는 y는 쭉 계속 변하고 있는데 x는 0이죠. x가 0이니까 첫 번째 경로를 따라서 한 일을 먼저 계산해. y축 방향으로 y축을 따라서 한 일을 제가 wy라고 할게요. 이때는 뭐냐면 x는 0이니까
x가 0이니까 dx가 0이 되고, 그래서 x가 0, dx가 0이니까 첫 번째 놈은 0이 되는 거예요. y는 변수가 돼서 y는 계속 변하니까 어디까지 변하냐면 1까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y를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얘는 y가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해주고, 첫 번째 항은 0이 될 테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항만 이제 마이너스 y제곱 dy를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놈을 이제 계산해주면 그게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0,1에서 2,1로 갈 때는 이제 x축 방향으로, x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때는 뭐죠? y가 고정됐죠? y가 고정됐으니까 y가 무슨 라인? y가 1인 라인. y가 1이니까 dy는 변화율이 없으니까 y는 1이고 dy는 0. 그래서 이 식에다가 y는 1이고 dy는 0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요 놈만 살아남네요. 그래서 x, dx만 적분을 해주면 되잖아요. x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 놈은 x, dx를 적분을 해주는데 0에서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면 돼서 그 값을 계산해주면 우리가 2가 됩니다. 그래서 두 놈을 더해준 게 요 브로큰 라인, 요 세 번째 경로를 따라서 힘이 한 일이에요. 그때는 이 힘이 한 일이 3분의 5. 아까는 1하고 3분의 2. 얘가 1이고 얘가 3분의 2였나요? 그리고 이 놈은 이 경로를 따라서 가면 힘이 한 일이 이제 3분의 5가 되는. 각각의 경로를 따라서 갈 때 힘이 한 일이 이거는 다 다르네요. 그죠? 네 번째는 어떻게 되죠? 네 번째는 요 매개 변수 x가 2t 3승이고 y가 t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요 놈이 이제 한 개 변수로 그냥 나눴으니까 수학적으로만 먼저 계산을 해보면 x가 2t 3승이니까 dx를 해주면 6t제곱 dt, y가 t제곱이니까 dy를 해주면 2t dt. 그래서 모든 x하고 y 자리에는 2t 3승 t제곱을 대입하고 dx 자리에는 t로 변환한 값, dy 자리에도 이 t로 변환한 값을 대입해주면 돼요. 대신에 이제 적분 경로는 어떻게 되죠? x가 0,0에서 2,1로 갈 때, 그때는 뭐냐 하면 t가 어떻게 되냐면 t 값은 x가 0, y가 0일 때는 t는 0이죠. 그 다음에 x가 2, y가 1이 되면 t 값이 어떻게 되냐면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t는 0에서부터 1까지만 움직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할 때 네 번째 경로를 따라서 갈 때는 우리가 이제 x, y, dx, dy를 다 이렇게 t로 변환을 시켜주고 적분 범위는 0,0에서 2,1은 t로 치환을 해주면 t가 0일 때, 여기가 t가 0일 때, 여기는 t가 1일 때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 얘는 이제 12t의 t의 7승 빼기 2t의 5승을 t에 대해서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 값을 해주면 요 놈은 6분의 7이 됩니다. 이 힘은 힘 xy hat 빼기 y제곱의 js은 모든 경로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일을 주고 있네요. 그런 특징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요게 좀 찝찝한데 도대체 요 매개 변수로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왜 경로가 이렇게 요런 경로가 나올까? 여러분들이 조금 호기심을 가지고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왔나?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변수 치환을 해주면 y는 t제곱이잖아요. y는 t제곱이니까 t는 루트 y가 될 테고 그걸 x하고 y의 함수로 나타내주고 싶으면 x는 2t 3승인데 t가 루트 y니까 얘는 2 곱하기 y의 2분의 3승이 될 테고 그놈은 뭐냐면 다시 y에 대해 정리해주면 y는 2분의 x의 3분의 2승이 됩니다. 2분의 x의 3분의 2승의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이러한 모양, 이쪽이 y축, 이쪽이 x축. 그러면 대충 이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로 4를 이러한 변수로 치환을 해주면 실제 xy 평면에서의 경로는 요 4와 같은 경로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는 힘이 마이너스 y의 i hat 더하기 x의 j hat 나누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힘이 주어졌을 때 이 그림과 같은 2차원 평면상에서의 두 경로를 따라서 힘이 한 일을 계산해라.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하나씩 첫 번째 경로는 이 반지름이 r인 경로를 따라서 원 둘레로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이 경로를 따라서 힘이 한 일을 계산해줘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 경로는 요 마이너스 1,0에서 0,1까지 직선 경로를 갔다가 이 지점에서 다시 최종 목적지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서 갈 때 힘이 한 일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냥 이 경로를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힘이 한 일을 직각좌표계에서 나타내주면 얘는 F.dr이 되니까 요게 F고 요게 dr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칼라 프로덕트로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y dx 더하기 x의 dy 나누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항상 선적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여러 개의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치환을 해줘야 된다. 하나의 변수로 치환을 해서 선적분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키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 첫 번째 이 아크를 따라서 서클 원을 따라서 갈 때는 이게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그렇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 지점에서의 x, y를 계산하면 제가 요 놈을 극좌표 각 세타로 나타내 볼게요. 여기 얘를 세타로 나타내주면 이 x라고 하는 지점은 r 코사인 세타, r이 1이니까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지점은 r 사인 세타. 그래서 x, y는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요 놈을 세타로 표현해주면 얘는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r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그 앵글에 대한 변수로 치환을 해주면 x는 코사인 세타, 그 놈을 미분해주면 dx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y는 사인 세타니까 요 놈을 양변을 미분해주면 dy는 코사인 세타 d 세타. 그래서 x도 세타로 y도 세타 하나의 변수로 치환을 해줬죠. 그리고 이 놈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당연히 1이죠. r제곱이 1이니까. 그래서 요 관계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서 다 세타로 나타내 줄 수 있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될 테고, y라고 하는 놈은 사인 세타, dx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x는 코사인 세타, dy는 코사인 세타 d 세타.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요 놈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게 세타로 정리해주면 이게 d 세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 물리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변수 치환을 해주면 문제를 매우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세타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dr을 세타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세타는 마이너스 1,1에서 0일 때는 세타가 얼마? 세타가 파이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좌표 최종 목적지인 1,0일 때 세타는 얼마? 세타가 0일 때죠. 그래서 요 놈은 세타로 우리가 치환을 해주면 요 놈은 세타가 파이에서 0까지 적분을 해주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 요 원을 따라서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물체를 이렇게 이러한 힘을 가지고 이동할 때 한 일은 마이너스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이 한 일이 음수가 되니까 여기는 여기 마찰이 있나 보네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찰이 있다고 얘기하면 제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어떤 것들 하여튼 마이너스 1의 값을 갖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뭐냐면 먼저 마이너스 1,0에서 0,1로 직선의 경로를 갔다가 다시 0,1에서 1,0으로 또다시 직선 경로를 따라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놈은 이제 두 개로 나눠져야 돼요. 첫 번째 경로는 이 경로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더하기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y를 계산해주면 dx. 그 다음에 직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요 직선의 방정식 y는
y는 어떻게 되죠? 1 빼기 x 보이시나요? 1 빼기 x라는 거 x가 0일 때 y는 1, x가 1이면 y는 0. 그래서 이게 요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인데 y는 1 빼기 x 그리고 dy는 마이너스 dx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라고 하는 놈을 다 x로 치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 놈을 이제 계산을 해주면 요 놈은 두 개의 경로 요 놈은 제가 파란 경로 요걸 빨간 경로라고 하면 파란 경로하고 빨간 경로로 나눠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파란 경로를 먼저 계산을 해주면 파란 경로에 대해서는 여기 요 값에 y 자리에 x 더하기 1 그 다음에 dy 자리에 dx 그래서 y 자리에 x 더하기 1 dy 자리에 dx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온 거잖아요. 이렇게 적분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y 자리에 1 빼기 x dy 자리에 마이너스 dx를 계산해 주면 되고 이때 x에 대한 적분은 어떻게 되죠? x에 대한 적분은 0에서부터 1까지 그렇게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x가 0에서부터 1까지 움직일 때 y 자리에는 1 빼기 x 그 다음에 여기 dy 자리에는 마이너스 dx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적분을 계산해 주면 돼요. 이 적분을 여러분들이 못해도 지금은 못해도 되는데 이런 식의 적분을 얻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면 얘는 마이너스 이거를 이제 몇 가지 트릭을 써서 이제 좀 정리를 해 준 거예요. 정리를 해주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이러한 함수 값을 갖고 그 0에서부터 1까지의 적분은 이러한 함수 값을 약간의 좀 대칭성이 있게끔 정리를 해줬습니다. 정리를 해줘서 그걸 계산해주면 결론적으로는 요것도 마이너스 파이 아까 요 원 서클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희미한 일을 계산했을 때도 마이너스 파이지만 요 꺾인 선, 요 브로큰 라인을 따라서 갈 때도 희미한 일은 똑같습니다. 이 경우는 요 힘은 희미한 일이 경로에 무관하네요. 그죠? 그래서 요 적분은 여러분들이 당장은 못해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살짝 보면 우리가 요 적분을 한번 볼까요? 요 빨갛게 쓴 부분의 적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적분을 할 때는 2x-1을 제가 u라고 치환을 해주면 이때 du는 2 times dx가 되고 그때 적분값을 계산해주면 얘가 dx가 2 곱하기 얘는 dx는 2분의 du로 우리가 치환을 해줄 수 있잖아요. dx는 2분의 du 그 다음에 2x 빼기 1은 u라고 했으니까 얘는 u제곱 더하기 1을 u까지 적분을 해주고 나중에 그놈을 이제 x가 0일 때 u는 마이너스 1 x가 1일 때 u는 1 그래서 u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러한 적분 u제곱분의 1을 적분해주면 얘는 이제 아크탄젠트 u가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u제곱을 적분의 1을 적분해주면 아크탄젠트 u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앵글 타입의 솔루션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보전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지금 예제를 보고 두 가지의 힘을 봤습니다. 하나의 힘은 xy의 i 빼기 y제곱의 j이 한 일은 우리가 경로에 의존을 하잖아요. 경로가 다를 때마다 한 일이 막 달라졌죠. 반면에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yi 더하기 x의 j의 한 일은 원궤도를 가나 아니면 꺾인 선을 가나 그 어떤 경로를 따라서 힘이 한 일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힘은 경로에 무관한 힘입니다. 단지 이 경로는 이 힘을 계산을 해주면 엔드 포인트 A하고 B의 최종값에만 의존을 하게 돼요. 그래서 힘이 한 일은 이 힘이 한 일은 경로에 무관하고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로에 의존하는 힘을 비보존력이다. non-conservative force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로에 따라서 힘이 한 일이 계속 바뀌면 그 힘을 우리가 비보존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이그젬플처럼
경로에 무관한 힘은 어떤 경로를 택하든 I don't care. 이렇게 3박 4일 돌아가나 직선으로 가나 원을 따라서 가나 힘이 경로에 무관하고 A하고 B 끝점에만 의존하는 힘은 보통 우리가 보존력이다. conservative force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로에 무관하고 끝점에만 의존하는 힘, 이런 보존력은 주로 물리에서 많이 다루는, 특히 역학에서 많이 다루는 힘인데, 그때 힘이 경로에 무관하고 엔드 포인트에만 관여가 된다면, 만약에 이렇게 닫힌 경로를 따라서 시작점하고 끝점이 같을 때의 이 보존력의 한일을 계산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보존력의 한일은 A 지점에서의 1과 B 지점에서의 1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보존력의 한일은 0이 됩니다. 이게 닫힌 경로에 대해서. 그래서 닫힌 경로의 적분을 나타내주는 게 이러한 기호입니다. 이게 적분 표시에 동그랗게 쓴 게 이제 닫힌 경로를 따라서 보존력의 한일을 계산해주면 보통은 다 0이 되고 똑같기 때문에 엔드 포인트에서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 적분 표현 보존력의 한일이 0이 되는 걸 미분 형태로 나타내주면 이건 적분 형태고 미분 형태로 나타내주면 이 보존력의 컬을 취했을 때 어떤 힘의 컬을 취했을 때 0이 되면 그 힘은 보존력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힘이 보존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그 힘을 컬을 취해주면 돼요. 접근하기가 어려우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존력은 항상 컬 F는 0을 만족을 해준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떤 보존력이 컬은 항상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냐 하면 이 힘은 어떤 스칼라의 그레이디언트로 항상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컬 그레이디언트를 해주면 요거는 이 W가 뭐든지 간에 컬 그레이디언트를 해주면 이놈은 항상 0이 돼요. 컬 그레이디언트를 해주면 항상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력은 항상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이때 스칼라 함수를 제가 힘 1W라고 나타내 줬어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컬 그레이디언트는 항상 그냥 수학적으로 0이에요. 컬 그레이디언트 여러분들이 해주면 당연히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컬 그레이디언트로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놈이 항상 똑같이 나와요. 얘는 이제 힘을 X로 먼저 미분해주고 나중에 Y로 미분해주나 아니면 Y로 미분해주고 Z로 미분해주나 이건 사실 이 Z하고 Y 미분하는 순서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이놈은 항상 0이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력은 항상 어떠한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그때 제가 그 스칼라 함수를 W라고 썼어요. 역학의 이그젬플 한번 볼게요. 이 중력장에서 위쪽 방향으로 향하는 거를 Z 방향이라고 했고 질량이 M인 놈을 이렇게 Z만큼 끌어올렸을 때 이때 중력의 한일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중력의 크기는 mg, 방향은 중력과 속도의 방향은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이 변위의 반대방향, 그래서 mg의 마이너스의 k hat, 이게 바로 중력입니다. 이때 중력의 한일을 계산해라. 그럼 F.dr이잖아요. 그래서 F.dr은 mg 그냥 F.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dw라고 제가 쓰면 되지. 이게 써야 되는데 이놈은 그냥 F.r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dr로 미분을 하지 않고 이놈을 그냥 제가 그냥 r로 이렇게 그냥 할게요. r만큼 같은 방향이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전체 힘을 제가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체 힘을 계산하면 중력의 한일은 Z만큼 이동시키는데 중력의 한일을 계산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mg Z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중력의 한일은 마이너스 mg Z. 제가 이거를 마이너스 파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파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이때 파이를 mg Z.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라. 그러면 이 높이가 Z면은 mg Z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 W는 마이너스
phi 그리고 이때 W는 1이고 이때 phi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mgz 혹은 우리가 보통은 이놈이 이제 스칼라 필드니까 스칼라 포텐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하는 거는 W의 그레이디언트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력,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해주면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phi. 그래서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할 때는 항상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스칼라 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다. 역학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배우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존력의 예를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팀 F가 보존력임을 요렇게 주어진 힘이 보존력임을 증명하고, 보존력이면 어떤 스칼라 함수,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파이를 만족해주는 스칼라 함수, 그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를 할 텐데,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시오. 보존력임을 증명하는 건 뭐죠? 컬 F가 0이라는 걸 증명하면 되죠. 그래서 컬 F가 0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증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컬 F를 계산해주면 당연히 0이 되고,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스칼라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해주면 이때 이 힘이 한 일을 계산을 해주면 F.dr이 되고, 이 F.dr을 0에서부터 어떤 R 지점까지 적분을 해준 거예요. X, Y, G까지 적분을 해주면 요 놈은 이제 힘이 한 일이 어떤 지점 X, Y, G까지 움직이는데 원점에서 X, Y, G까지 움직이는데 힘이 한 일을 계산을 해줄 때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걸 적분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원점에서 X, Y, G까지 이동하는데 힘이 한 일을 할 때 보존력은 경로에 무관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임의의 경로를 이렇게 정해 볼게요. 먼저 0,0,0에서 X축으로 X만큼 이동을 했다가 다시 여기에서 Y 방향으로 Y만큼 이동한 경로가 요 지점이 X, Y, Z 그리고 그놈을 다시 Z 방향으로 Z만큼 이동시켰을 때의 경로를 이 검정색 직선 경로 3개의 경로를 따라서 제가 이동을 시켜서 이 보존력이 한 일을 계산해 볼게요. 보존력은 경로에 무관하기 때문에 제가 택한 경로는 특별한 경로지만 다른 어떤 경로를 택하더라도 그 결과는 같다. 그게 보존력이 한 일의 특징입니다. 그럼 먼저 이 빨간색 라인을 따라서 이동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X는 변하는데 Y하고 Z는 안 변하죠? Y하고 Z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DY, DZ 이게 다 0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로, 파란색 경로를 따라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Y는 변하는데 X하고 Z는 안 변하죠. 그래서 X는 일정해. 어디까지 갔지만 X는 일정하고 Z는 0이고. X하고 Z는 안 변하니까 DX, DZ를 해주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Z는 움직이는데 X하고 Y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X하고 Y는 일정한 거예요. X하고 Y는 일정하고 그놈을 미분을 해준 게 당연히 0이고 요러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러한 경로, 각 세 가지 경로를 우리가 더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경로는 뭐냐면 YZ는 0이고 YZ는 0이고 DY, DZ는 0이니까 뒤에 두 놈은 영향을 안 미치고 여기 Y하고 Z가 0이니까 이 첫 번째 경로를 따라서 가는 거는 그냥 0이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경로를 따라서 가는 건 0일 테고 힘이 한 일이. 그다음 두 번째 경로는 X는 일정하고 X가 컨스탄트예요. X가 일정하니까 그리고 DX, DZ는 당연히 0이고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Y에 대해서 0에서부터 Y까지 가는데 X가 일정하니까 얘는 적분 바깥으로 빼줘도 돼요. 그죠? 얘는 일정한 값이니까 Y에 대해서는 그래서 X제곱에 DY를 0에서부터 Y까지 적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X하고 Y는 일정한데 DX, DY가 0이니까 처음 두 번째 항은 당연히 0이고 얘는 마이너스 3,
세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3x의 z제곱 더하기 2를 z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데 x는 일정하니까 얘는 마치 3처럼 취급해라. 칸스탄트로 취급해라. 그래서 z제곱을 적분을 3x z제곱을 적분해 주면 요 놈만 적분해 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식을 적분해 주면 x제곱 y가 되고 요 식을 적분해 주면 z제곱만 적분해 주니까 3분의 z의 3승이니까 첫 번째 항은 x의 z 3승이 나오고 2를 z에 적분해 주면 z가 나오고 요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게 최종 결과입니다. W는 포텐셜 에너지하고 부호가 바뀌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는 마이너스 W가 돼서 파이 그러니까 포텐셜 중력이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를 파이 스칼라 포텐셜을 계산해주면 얘는 마이너스의 x제곱 y 더하기 xz의 3승 더하기 z. 어떻게 우리가 스칼라 포텐셜을 계산하는지 이해하셨죠? 이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6-9 평면에서의 그린 정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